안녕하세요. 자, 26장 마지막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26장 내용을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분이 넘었길래 제가 이렇게 다음번에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어서 해서 넘겼습니다.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이제 열흘 강의 C 프로그래밍 강의가 다 끝나가는데 저도 오프라인상에서 강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진행을 했고 또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나름대로 강의 스킬도 많이 길렀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온라인 강의가 오프라인상에서 진행하는 강의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을 때 약 3시간 정도 집중을 해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온라인상에서 강의를 했을 때 집중해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20분밖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분 정도로 강의를 끊는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집중도를 높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적절히 시간을 분배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에 대한 집중도도 높이기 위해서 제가 20분 정도 되면은 강의를 끊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결론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 뭐냐면 그래서 지난 시간 강의가 20분이 좀 넘었거든요. 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내용을 제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자, 그거를 갖다가 이번 시간에 보충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빼먹었다기보다 제가 강의를 항상 녹음하면 좀 들어보거든요. 들었을 때 항상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특히 제가 이 부분에선 조금 더 보충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언급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잠시 이 코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셨어요? 자, 보셨으면 코드를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스퀘어라는 함수를 갖다가 매크로로 정의를 하면서 자, 이렇게 괄호를 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걸 먼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더 좋은 매크로로 평가를 받으려면 앞뒤로 괄호를 쳐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좋은 매크로로 평가를 받건 안 받건 무조건 괄호를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사실 스퀘어라는 함수는 이게 없어도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스퀘어 함수를 통해서는 우리가 앞뒤 괄호를 왜 쳐줘야 되는지 상황을 갖다 연출하면 코드가 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제가 add라는 매크로 함수를 하나 더 등장을 시켰습니다. 자, 보니까 x를 각각 가로로 쳐주고 있어요. 3을 넣으면 그의 2배인 6이 리턴이 될 거고요. 4가 넣으면 8, 2가 들어가면 4가 리턴이 되겠죠. 2배가 리턴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add라는 함수, 사실 이거 인자값 받아서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고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것만 보세요. 앞에 예제를 좀 바꿔서 좀 그림이 이렇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add 함수 호출하면서 3을 넣으니까 6이 리턴 되기를 기대를 할 거고, add 함수 호출하면서 3을 넘기니까 6이 리턴 되기를 기대를 할 거라고요. 6, 6의 총 36, 즉 36이 출력되기를 기대를 할 텐데 실제로 36이 출력이 될까요? 자, 한번 보자고요.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봅니다. 3을 넣으면 이 3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2, 3이 아니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15. 우리는 36을 기대했는데 15가 나왔어요. 15. 15가 웬 말이냐. 왜 15가 나왔을까요? 한번 그냥 다 치환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3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문장이 바뀌죠. 그렇다는 얘기는요,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뀐다라는 겁니까?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다 놓고 x 대신에 3을 넣읍시다. 이렇게 치환이 될 거고요. 얘라고 다를 거 있겠습니까? 자, 가져다 놓고 이렇게 치환을 하니까, 자, 결국은 3, 3은 9, 3, 3 더하니까 15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걸 기대한 건 분명히 아닐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자, 앞뒤로 괄호를 한 번씩 더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괄호에 의해서 곱셈 연산보다 괄호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던 36이라는 결과값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래서 매크로로 함수를 정의하실 경우에 참
무조건 괄호를 막 쳐주세요. 막 그 사이사이 다 괄호를 쳐주셔서 자, 이러한 잘못된 연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러한 잘못된 연산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괄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좋은 매크로로 평가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넣어주셔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돌아와서 오늘 할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add.c라는 예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은요, add라는 함수가 매크로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rintf 함수 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셔야 되는데, 전처리기에 의해서 이 문장은 어떻게 치환이 이루어지냐면, 자, 괄호 안에 있는 문장들은 절대 치환 안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이게 그대로 5대, 자, 이게 그대로 5대, x는 x, y는 y,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x에 해당이 되는 3은 여기에 3으로 올 거고, y에 해당이 되는 4는 여기에 4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 3 더하기 4, 7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라고요. 컴파일하고 실행해보면 x 플러스 y는 7이다 라고 이제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만족하고 끝내면은 문제점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러한 출력이 아니라 x에 3이 오고 y에 4가 오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출력 결과가 x 플러스 y는 7이다가 아니라 아니죠. 죄송합니다. 3 플러스 4는 7이다 라는 출력 결과를 요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영 불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문자열 안에 존재하는 이 문자는 매크로로 치환이 안 되느냐, 매크로로 인식이 안 되느냐, 자, 고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자,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은요, 문자열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요,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거를 그대로 제가 쓰는 겁니다. 근데 같이 쓰면서 공부하면 조금 더 효율이 좋죠. 자, str은 우리가 보통은 헬로다. 자, 이렇게 문자열 상수를 선언하고 리턴되는 포인터를 str이 가리키게끔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요, 문자열 선언이 동시에 이어서 등장할 경우에, 자, 동시에 이어서 등장할 경우에 이 선언은 무엇하고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냐면요. 자, 이 선언은 무엇하고 같은 의미를 지니냐면 하나의 큰 따옴표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헬로우 월드를 한꺼번에 선언한 거랑 같은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그걸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거 뭐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선언할 일이 없는데 이거 무엇에 쓸 거냐, 조금 이따가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겁니다. 자, 일단 요 특성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조금 이따가 어떻게 활용할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자, 매크로 함수죠. x는 x로 치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fun1 10이다 라고 하면은 10이 그냥 x로 이렇게 치환이 되겠죠. 자, 이 문장은 이렇게 치환이 될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매크로 함수죠. 그런데 만약에요, 대체 리스트의 x 앞에, 자, 대체가 되는 대체 리스트가 되는 거죠. 이 x 앞에 샵이 오면은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냐면 치환을 하되 문자 열로 치환을 하라라는 의미가 돼요. 자, 따라서 자, 제가 화면을 한번 지우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자, define, 샵 define, 지금 샵 define 매크로를 선언하고 있죠. func2x는 샵 x다. 그럼 fun2x라는 형태의 매크로는 샵 x의 형태로 치환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샵 x라는 건 뭘 뜻하냐면 x에다가 큰 따옴표를 붙여줘서 문자 열로 치환을 하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 fun 10이죠. 자, 이거는 자, 10으로 치환이 될 텐데, 자, 샵에 의해서
얘는 문자열로 큰 따옴표가 붙어서 문자열로 치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tr 언더바 conda-c라는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가져다 놓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str이라는 문자열은 어떻게 됩니까? AAA, BBB라는 문자열로 구성이 되겠죠? 이거랑 완전히 같은 문장이죠. 그냥 일단 이렇게 둡시다.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FFF인데 이것도 역시 이거 없는 하나의 문자열로 인식이 되는 거죠. 실행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어때요? 출력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문자열로 인식이 되어서 자, 출력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특성 확인했어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 볼 거는 str 언더바 literal.c라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니까 fun1x. 자, x는 그냥 x로 치환을 하네요. 그죠? 자, 근데 fun2x는 x를 단순히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따라서 fun1, 그 다음에 1000이라는 상수를 입력을 했으니까 이 자리에는 그냥 매크로에 의해서 전처리기에 의해서 1000이라는 값으로 자,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fun2라는 매크로 함수로 출하면서 1, 2, 3, 4, A, B, C, D를 인재로 전달하고 있죠. 자, 그럼 XX 그대로 왔어요. 그럼 여기에 1, 2, 3, 4, A, B, C, D가 오긴 올 겁니다.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 샵 기호에 의해서 얘를 문자열로 처리하라. 따라서 앞뒤로 자, 이렇게 큰 따옴표가 붙어서 문자열로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하고요. 다시 원위치 시켜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보니까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다시 원위치 시켜서 같은 결과를 낳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보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검증해 드렸어요. 우린 이걸 활용을 하면요. 자, add.c라는 그 예제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add 언더바 literal.c라는 예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미리 가져다 놨는데요. 자, 일단은 요 문장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다 분석 가능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언뜻 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 상당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일단 출력이 제대로 되는지만 확인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뭐 3 플러스 4는 7이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진 것인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문장을 제가 그대로 가져다 놨는데요. 자, add x, y, x가 3이고 y가 4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은 지금 샵 x가 와 있어요. 자, 이게 문자열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문자열이 되긴 할 겁니다만 선언할 당시의 문자열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샵 x, 샵 3로 바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올 거고 그 다음에 샵 y는 y가 4니까 자, 샵 y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문자열 이렇게 오겠죠. 자, 그런데 샵 3나 샵 4는 여기다가 3에다가 샵을 붙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큰 따옴표 붙이라는 뜻이 되죠. 자, 따라서 앞뒤로 큰 따옴표를 붙여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린 뭘 알고 있냐면 문자열이 이어서 오면 얘네들은 하나의 문자열로 인식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같이 확인해 봤잖아요. 하나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따라서 어느새 x와 y 값은 3과 4로 바뀌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x 플러스 3도 3과 4로 바뀌어서 7이 이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 잘 따라오시면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만들 수 있어야지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야 되는, 이걸 사실 이런 문장 만드는 것도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만들 줄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문장을 이해를 하시고 그것에 기반이 되는 이 두 가지 특성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를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자, 샵이 두 개가 붙으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여기 보면 토큰의 결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어떤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거다. 어떤 중요도에 대한 것을 뒤로 우리가 미루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그 API나 이런 거 공부하시면 자주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C에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뭐냐면 샵이 두 개가 쓰이면 그 전달인자가 두 개의 전달인자가 그냥 붙여버립니다. 이거예요. 뭐냐면 X와 Y를 치환을 하되, 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죠. 이건 뭐냐? X와 Y를 갖다가 그냥 두 개를 하나로 묶어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묶는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진짜 단순히 묶어버려요. 자, 지금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요. 이러한 선언이 있다. A가 무언가가 와 있고 B가 무언가가 와 있어요. 보통은 이런 경우 A나 B나 변수죠. 자, 그럼 A가 변수이고 B가 변수이면 이렇게 A, B를 묶어버립니다. 물론 컴파일 타임에 에러 발생할 거예요. 이렇게 묶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A, B라는 문자열, C, D라는 문자열 그냥 두 개를 다 묶어버립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서 생성해내는 거는 뭐죠? A, B, C, D가 되겠죠. 자, ARR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인덱스 연산자 그냥 붙여버립니다. A의 i번째 요소 의미를 지니게 됐네요. 그죠? 각각은 의미가 별로 없었는데 붙여지니까 의미를 지니게 됐습니다. 뭐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좀 생소할 뿐이에요. 자, 토큰 컨케타 C라는 예제를 그대로 가져다가 놓고 실행해 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매크로가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해 주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뭐 이렇게 대략 출력이 되네요. 그죠? 우리도 매크로가 하는 일은 우리 프로그래머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2와 4를 붙여달래요. 그죠? 지금 그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A와 B를 붙여서 치환을 해라. 그죠? 투샵은 샵이 두 개가 붙으면 그거를 갖다가 그 인자로 전달된 요소를 붙여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2와 4를 붙여버리면 그냥 2사가 되겠죠? 자, 굿과 모닝이라는 문자를 붙여달래요. 붙여주자고요, 그냥. 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자열이었다. 그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붙여주면 겁니다. 자, 이거하고 붙여달래요. 자, 다 지우고 붙여줍시다. 자, 여기서도 또 이것도 붙여달라고 하네요. 그죠? 자, 붙여줍시다. 자, 이렇게 붙여줬어요. 정말 다 붙여준 작업밖에 안 한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매크로가 하는 일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매크로가 하는 일은, 죄송합니다. 전처리기가 하는 일의 전부다라는 겁니다. 전처리기가 하는 일은요,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해보면 출력 결과 제대로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6장이 다 끝났는데, 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다룬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매크로는 잘 알고 계셔야지만 그만큼 내가 덜 피곤해져요. 자, 그럼 매크로가 다 끝났느냐? 아직 매크로 덜 끝났거든요. 또 중요한 매크로에 대한 내용들 다음 시간에 27장에서 이어집니다. 26장과 27장은요, 사실은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딱딱 끊어서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파트를 나눈 겁니다. 26장과 27장 다 매크로예요. 전처리기에 의해 처리되는 내용들입니다. 무엇이 남아있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